자, 우리 기억 속에 이 정글의 법칙 족장으로 유명한 김병만 씨. 실패하면 좀 어때요? 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시청자들에게 심어주면서 사실 이 멈추지 않는 집념, 이 정글의 법칙으로 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병만 씨 되겠는데, 제 김병만 씨가 사실 구설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유튜브에도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범람했고,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유튜버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실제와 전혀 다른 인성을 가진,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여지는 김병만 씨의 모습은 참 푸근하고 따뜻한 동네 형 같은 이미지인데, 이 후배들이나 또 증언들에 따르면 아주 뒤에서는 인성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구설수가 참 많았는데, 이 유튜버 중엔 실제로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박쥐라고 하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인간의 겉과 속이 달랐을 때 우리는 일종의 아주 극도의 꺼려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 현명하신 분들은 이제 사람을 봤을 때 그게 보이실 거예요. 유튜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병만 씨가 다시 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설수를 다 뒤로 하고 굉장히 내가 힘들었다라면서 정말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이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병만 씨의 전 와이프죠. 전 와이프에게 손찌검을 한 행위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전처는 거짓말 좀 그만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 예능 방송을 통해서 뭐 이혼을 했다거나 또는 이혼 위기에 놓인 많은 연예인들이 속마음을 꺼내곤 합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측에서 그 얘기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김병만 씨의 전처가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말인가 좀 봤더니 김병만 씨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을 보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이제는 김병만 씨가 거짓말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바로 최근 김병만 씨가 이혼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지난달 28일 방송된 채널 A 절친 토큐멘터리 방송에 출연하여서 2011년도부터 결혼한 뒤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약 10년간 별거를 해오던 끝에 드디어 소송을 거쳐 이혼을 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 차례 이혼을 요청했지만 전처의 거부로 인해 이혼하지 못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병만 씨는 무명 시절부터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꺼내놓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불행했지만 겉으로는 행복한 척을 해야 했다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김병만 씨가 뭔가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김병만 씨가 남들에게 말 못할 고충이 있었구나. 근데 실상은 또 반전이 터졌습니다. 한 언론사가 김병만 씨의 전처 A씨를 만났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죠. 전처인 A씨는요,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한 것도 10년간 별거를 지속했다라는 김병만의 주장 역시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A씨는 김병만이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손을 올렸고, 김병만이 현재 그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 겉과 속이 정말 다른 그 박쥐 같은 유튜버와 다를 바 없는 인성을 지닌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사람들이 이 많은 증거, 할 말 하 아니라고 하죠. 이 와이프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병만 씨에 대해서 할 얘기가 이렇게 많았는데 왜 할 말 하 안 했겠습니까? 엮이기 싫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마음을 정말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대변을 보고 더러워서 피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김병만 씨의 전처 A씨는요, 그러한 맥락에서 그냥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싶지 않았을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처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김병만 씨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A씨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병만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혼에 있어서 어떤 의도, 어떤 별거의 비읍도 없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딱 제가 했던 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연예인이니 묻어두려 했지만 우리 가족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 A씨에 따르면 김병만과 A씨는 2011년이 아닌 2010년 1월부터 부부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년도 이혼소송으로 파경을 맞았는데 A씨는 김병만의 이혼소송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고 결혼 이후 10여 년을 별거했다라는 주장 역시 황당하다고 했어요. 나는 이혼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처음에 김병만 씨가 집을 나가 생활한 건 딸의 수험생 생활 때문이었다. 연예인이라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할 때도 있었다. 아이가 입시생이었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안 맞아 아이 공부에 문제가 생길까봐 매니저 숙소를 왔다 갔다 하며 지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별거하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별거에 합의한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집에 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면 그냥 방송 활동이 바쁜가 보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 소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결국 2020년 두 사람은 결국 남남이 되었다고 해요. 이혼 2년 뒤인 2022년 12월 23일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당한 이 법률,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이런 것으로 고소를 김병만 씨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처인 A씨는요, 2년간 법적 다툼을 한 끝에 24년도에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김병만 씨가 와이프를 상대로 경제범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결국 A씨는요, 결혼 생활 중 비일비재했다라는 상습적인 손찌검에 대하여 김병만 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끝에 7월 24일 김병만 씨는 그 혐의로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송치가 됐다고 해요. 상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당시에는 심각성도 몰랐다고 해요. 딸 역시 그 장면을 4차례나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잘할 때는 완전 공주처럼 왕비처럼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또 괜찮다고 제가 생각을 했다. 그게 지나가면 너무나도 심각하게 손찌검을 했다. 상습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며 힘들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정말 사람 아닌 거죠. 자, 근데 이 결혼 생활 중 있었던 이런 일들, 잘못 알려진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에 대해 터놓기까지 힘든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김병만을 위해 모든 것을 안고 가고 싶었다고 해요. 자신에 대한 오해가 더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궁지에 팍 모는 거죠.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참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참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알고 나서도 너무 눈물이 났고 못 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라는 걸 알고 넋을 놓고 울었다고 해요. 정말 헤어질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힘들게 속내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와이프는 오히려 결혼 생활을 잡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소장과 방송을 보고는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다. 사실 대한민국에 김병만 씨 같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나? 전 나이도 있고 아이랑 살면 되고 좋은 친구들이 많으니 앞으로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를 못 살게 하지 않나. 사실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다. 저희가 좋았던 그 시절이 생각난다. 서로 잘 끝날 수 있는 사이였다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해요. 자, 와이프의 이야기가 전부 다 사실이라면 김병만 씨는 정말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 기사의 댓글들 보니까 사실 여론이 좋지 못합니다. 대중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빛 좋은 게살구처럼 번지르르한 기름이 흐르는, 버터가 줄줄 흐르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진실은 가려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반박을 했습니다. 김병만 씨가 전면 부인을 했어요. 뭐라고 부인을 했느냐? 딸 파양 명목으로 30억 원을 요구했고 생명보험만 수십 개를 드러났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쭉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김병만 소속사 측은요, 공식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김병만 씨가 전처를 손찌검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A씨는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고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본인이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속사는요, 김병만 씨가 정글의 법칙을 시작으로 생존함까지 몸을 던지는 예능을 해왔는데 그렇게 어렵게 본 출연료를 전체가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 씨가 예능으로 본 돈 대부분을 전체가 가지고 있어서 김병만 씨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딸을 파양하는데 30억 원을 요구하며 여전히 김병만 씨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생명보험도 수십 개를 들어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 김병만 씨가 너무 놀랐다라고 해요. 상습적으로 김병만 씨가 손찌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혼 소송에서 A씨가 김병만과의 결혼 생활 중 그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주장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시기에는 김병만 씨는 정작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 A씨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거짓 주장을 했다.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도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심지어 김병만 씨는 A씨에게 20대 중반의 아이가 있다. 이혼 소송이 끝난 상황인 만큼 파양을 해야 하는데 파양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혼 소송 이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주지 않기 위해 김병만 씨를 허위 고소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만 씨가 이야기했었던 별거 그리고 이혼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했고 차단을 당하니 힘들었다. 소송할 수밖에 없었다. 했던 얘기가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이 20 때문에 남편이 매니저 집에서 자고 왔다 갔다 하고 그 기간이 길어져도 그러려니 했다라는 와이프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김병만 씨의 입장을 두둔하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여자의 경우 이런 걸 당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데 법에서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 아니냐? 또는 와이프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냐? 자신의 자식인데 30억 원을 요구했나? 자, 여론이 완전 뒤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전처가 돈 때문에 저런 소송을 진행했다. 김병만 씨가 해외에서 체류 중이었는데 거짓 주장을 했다. 제가 항상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거짓말을 한 둘 중에 한 명은요, 명확하게 법적인 처벌과 책임을 끝까지 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바로 박쥐 같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딱 박쥐 같지 않습니까? 자, 김병만 씨는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김병만 씨는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저렇게 와이프가 명확하게 주장하는 걸 전면적으로 반박을 할 정도면 김병만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냐, 오히려 김병만 씨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김병만 씨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생존왕, TV조선의 예능방송 아닙니까? 생존왕 제작진은요, 아주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생존왕 측에서는요, 지금 현재 입장을 확인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밝혀지게 되면요, 김병만 씨가 등장하고 있는 이 생존왕, 4년 만에 정글의 법칙을 떠난 이후 4년 만에 복귀를 한 비슷한 프로그램인 생존왕에서 지금 김병만 씨가 완전 맹활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뭐 넷플릭스 피지컬백 우승자, 강철부대, 특수부대 출연자들이 나오던 방송 프로그램 우승자, 쟁쟁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격투기 선수인 추성훈 씨, 김동현 씨, 뭐 달리기 선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도 나오고요. 연예인도 나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맡아서 이끌어가는 김병만 씨 입장에서는 이거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이 주장의 근거로 놓고 보면 둘 중에 한 명은 명확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하루빨리 밝혀져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김병만 씨처럼 사실 이런 손찌검 관련된 사태가 연예계에는 굉장히 비일비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종국 씨 축의금 사태, 여기에 대해서 참 설왕설래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김종국 발언에 와글와글이라고 되어 있는 기사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연예 뉴스 탑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루가 되자마자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하루 만에 사라진 김종국 씨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깜짝 놀랄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슈가 컸냐면 댓글 보이십니까? 1266개나 달렸습니다. 댓글을 좀 빨리 한번 훑어볼게요. 자, 보니까 축의금을 낸 액수에 비례해서 많이 먹고 적게 먹어야 되는 거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먹힌다. 군대도 안 갔으면서 헬스 방송을 왜 하냐? 축의금 얼마 하지도 않아 놓고 겁나 먹더라. 이렇게 말한 게 맞냐? X에 들어갈 글자는 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욕을 먹어도 될 정도라 생각한다.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돈 번다고 아주 건방져졌다. 아니다. 웃자고 그냥 한 소리에 기자들이 논란을 만들고 있다. 그런 논리면 남들 다 가는 군대도 안 가고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생활 대신했으니까 남자다운 척 하지 마라.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인간성이 바닥이다. 본인이 잘 버니까 축의금 많이 할 수는 있는데 남더러 적게 냈다고 조롱하는 건 어이가 없다. 그것도 방송에서. 김종국은 터보 시절과 솔로 앨범 초창기 활동까지가 좋았다. 본인을 아무리 미화하고 포장해도 근본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저런 몰상식한 발언들이 나오는 거다. 자, 별의별 얘기가 정말 다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하루 사이에 한 기사에만 1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던 내용인데 참 신기하게도 하루 만에 싹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점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에 손님 불러놓고 휴지 2칸 썼다고 눈치 주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과거 김종국 씨가 이 화장실을 다녀오면 휴지를 1칸, 2칸밖에 쓰지 않는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번 김종국 씨인데 유명인일수록 말을 참 조심해야 한다. 근육자랑 힘자랑 하다가 군대 면제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별의별 얘기가 정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급기야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김종국 도가 지나친 절약정신, 고통도 견디며 위아래 다 비수면으로 진행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위아래,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경험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일상생활 속에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라면서 이 김종국 씨의 최고 수준의 절약정신을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금 보니까 수면 마취 비용이 아까워 비수면으로 받는다 라고 했는데 지금 김종국 씨는 나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전부 다 비수면으로 한다 라고 고백하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를 할 때도 휴지 2칸.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김종국 씨가 또 아이러니한 건 아시다시피 운동 매니아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종국 씨가 운동 관련 물품은 또 굉장히 비싼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LA에 가서 여행을 가가지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소비 패턴이 남들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듯 비춰지기 때문에 이번 축의금 사태도 굉장한 비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조나단 씨가 김종국 씨와 비교해 놓고 본다면 수입 자체가 뭐 천문학적인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종국 씨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진 것 같은데, 자, 이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김광수 씨가 김종국 씨를 이렇게 손찌검했다. 그리고 티아라가 과거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언급에 눈물을 쏟으며 거의 다 사실 셀프 고백을 했다.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김광수 씨 하면 누굽니까? 이 김광수 프로듀서는 아시다시피 가수 조성모, 다비치, 티아라, 뭐 슈퍼스타를 배출한 연예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면서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도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터보가, 그러니까 김종국 씨가 터보로 활동하던 과거 시절에 손찌검을 당했다. 손찌검 수준이 사실 아니죠. 근데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선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볼게요. 소속 연예인들과 사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광수 프로듀서는요, 지금 화끈하게 그 소속 연예인들의 이름을 막 쏟아냅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방송의 어떤 시청률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나아가서는 그냥 재밌자고 거짓으로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방송 불가할 정도였다. 안정환 씨가 죄송한데 이게 방송에 우리가 내보낼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티아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말을 하며 안정환 씨는 이게 거의 다 사실이냐 라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종국 오빠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있냐 라고 홍현희 씨가 질문을 하자 김광수 프로듀서는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걸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과거 터보를 프로듀싱 했었던 김광수 프로듀서가 지금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이 이야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려 2015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의 얘기인데요. 터보가 당시에 컴백을 한다. 김종국 씨와 김정남 씨가 소속사에서 당했던 손찌검, 의자가 날아오면 감사한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좀 짧고 굵습니다. 보면은 왼쪽이 원년 멤버인 김정남 씨, 오른쪽이 바로 마이키 씨죠. 나중에 들어온 멤버입니다. 근데 결국 세 사람이 뭐 하나의 터보가 됐다 이런 말인데, 이때 어떤 말을 했느냐. 터보 컴백 소식이 당시에 화제가 되면서 김종국 씨는 몰랐던 김정남 씨의 속마음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김정남 씨는 차라리 재떨이가 날아오고 의자가 날아오는 것은 감사한 거다. 그냥 한 대 손찌검 당하고 병원 가서 꿰매면 되니까 래퍼 빨리 구해와라. 래퍼 빨리 갈아치우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잠이 오질 않았다. 아마 종국이는 그런 것들을 몰랐을 거다. 왜냐면 항상 종국이가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을 때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울지도 못한다. 왜냐? 울게 된다면 래퍼를 갈아치운다고 말할까봐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남 씨가 고백을 했었던 이 사건이 있죠. 근데 왜 김광수 씨는 홍현희 씨에게 종국 오빠까지 손찌검을 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 김광수 씨가 눈물을 펑펑 흘렸던 걸까요? 자, 보면은 김종국, 김광수 요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면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입장을 전하게 되면서 팬들이 깜짝 놀랐다. 김종국 재떨이 사건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얘기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김광수 씨가 나와서 지금 어떤 말을 할 거다, 어떤 말을 했다라고 기사화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떨이 사건. 도대체 이 재떨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뭐 이미 과거부터 아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잘 아실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김정남 씨뿐만이 아니라 이 김종국 씨도 과거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다라는 걸 아마 뭐 팬분들은 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김종국 씨가 그럼 김광수 씨에게 어떤 일을 당했느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잿더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김광수 씨가 터보를 프로듀싱 하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소속사에서 김정남 씨는 이러한 말을 했었어요. 잿더리, 쇠파이프 등으로 손찌검을 당했었다. 차라리 잿더리가 날아오고 의자가 날아오는 건 감사하는 거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 김종국 씨도 소속사 내부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일을 당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이 많은 기사, 뭐 인터넷, 누리꾼들 사이에서 쏟아지기도 했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김종국 씨의 군대 면제 사건. 알다시피 김종국 씨는요,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둘러싼 두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과거에 김종국 씨가 저렇게 군대가 많은데, 아니 군대가 많은데가 아니죠. 근육이 많은데 왜 군대를 가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김종국 씨는 사실 허리 디스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국 씨가 과거 런닝맨을 촬영할 때 수술을 받고 어떻게 바로 움직이냐, 저 정도면 군대 그냥 갔다 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김종국 씨는 사실 허리 디스크 말기 증세로 체중을 실어주는 꼬리뼈 밑부분 쪽에 터져 나온 디스크를 고주파로 밀어넣는 수술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술 정도였다고 봐요. 그래서 김종국 씨가 바로 움직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국 씨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엄청나게 운동을 했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종국 씨의 허리 디스크 사진을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뭐 지금 이미지로 검색해서 한 번에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 있네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김종국 씨의 허리 디스크 사진이거든요. 보면은 엄청나게 휘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휘어져 있고, 과거부터 댄스 가수로서 워낙 활약을 좀 해오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나마 없애기 위해서 본격적인 근육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 그래서 김종국 씨가 몸이 엄청나게 지금 좋아서 왜 군대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실상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허리 디스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군대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운동 패턴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국 씨가 디스크가 악화될, 그리고 이미 디스크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뭐 군장을 맨다던가 훈련을 뛰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후조치라던가 회복 시간이 없으면 디스크가 악화될 판정을 받아서 군대를 면제받았던 것이다. 근데 사실 이 김종국 씨의 김정남 멤버가 밝혔던 쇠파이프, 잿더리,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을 김종국 씨도 분명히 겪었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김광수 프로듀서가 눈물을 흘리며 참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지금 보면은 마이키 또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사장이 김종국을 지하실로 끌고 가서 이렇게 피해를 줬다. 사장실에 들어가면 물건 깨지는 소리, 뭐가 박살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한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가수 김종국 씨가 방송인 조나단, 외국인이죠. 축의금 액수를 들먹이다가 역풍을 맞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안 그래도 이 조세호 씨 축의금이 부담스러워 결혼식 가기가 두렵다라는 말이 나오는 고물가 시대. 그러니까 조세호 씨의 결혼식이 촉진제가 된 거죠. 수많은 연예인들이 방문했고 김종국 씨와 조나단 씨도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축의금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결혼식 가기가 좀 굉장히 부담된다라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고물가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김종국 씨가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외국인 방송인에게 3,000벌입니다. 3,000벌.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이 조나단의 축의금이 약소하다. 공개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런닝맨을 보니까 이렇게 김종국 씨가 조나단 씨와 함께 출연을 했어요. 근데 옆에 조나단 씨를 앉혀두고 말을 많이 하더라 라는 유재석의 말에 조나단이 축의금 얼마 하지도 않고 겁나 욕먹더라 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증언을 하게 된 거예요. 웃자고 한 소리였을 수 있지만 웃을 수 없다라는 비판이 뒤늦게 터진 겁니다. 억대의 식대를 쏟아부었다라는 결혼식 당사자가 조세호 씨인 거죠. 근데 이 축의금은 누가 받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결혼식 신부, 신랑이 받는 돈이 축의금이잖아요. 근데 결혼식 당사자인 조세호 씨는 정작 억대의 돈을 쏟아부은 식대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 참석한 조나단 씨에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김종국 씨가 그것도 조카뻘인 조나단의 축의금 액수를 조롱했다라는 게 불편하다라는 말이 갑자기 폭등을 한 겁니다. 이게 뒤늦게 터진 거예요. 자, 실제로 카카오페이에서 조사해본 결과 사용자의 축의금, 송금 봉투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연령별 평균 축의금이 20대는 약 6만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조나단 씨도 금액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벌이가 많다 할지언정 방송에서 20대 청년을 두고 축의금 얼마 하지도 않고 겁나 비판받는다라는 원색적인 비판을 한 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런닝맨은 가족끼리 둘러앉아보는 주말 예능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욕먹는다 정도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이제는 달갑지 않아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런닝맨은 앞서 숱하게 많은 비판, 개그로 도마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멤버들을 두고 장난처럼 치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거센데 우리끼리 즐거운 장난이 결국 선을 넘어서 민폐로 번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김종국 씨가 조나단 씨, 아예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김종국이라고 뉴스 검색만 해봐도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런닝맨의 이 장면입니다. 보니까 축의금을 얼마 하지도 않고 겁나 먹더라. 이런 얘기를 김종국 씨가 갑자기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세호 결혼식에서도 종국이가 라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조나단 씨를 옆에 앉혀두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결국 어떻습니까? 조나단 축의금 얼마인지 물어봤어? 라고 물어본 지석진 질문에 김종국 씨가 그건 제가 말할 수 없다. 조나단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아무리 친하다 해도 선을 넘어버렸다. 게다가 공식적인 방송에서 이건 너무 경솔했다. 다 형편권 축의금 내는 건데 김종국 씨는 태어날 때부터 유명하고 돈이 많았냐. 한참 동상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말 좀 조심하지. 말 좀 가려 해라. 런닝맨은 저게 재밌다고 방송에서 다룬 건가? 의견이 팽팽합니다. 근데 이 김종국 씨가 예능 방송에서 가장 많이 이름을 알린 게 어딥니까, 여러분? 어디죠? 바로 미우새입니다. 자, 이 미우새에서 김종국 씨가 어머니가 함께 등장을 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홍진영 씨도 활약을 했고 여자 출연자만 등장했다 하면은 김종국 씨가 장가를 안 간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흥미있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모습도 많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우새에서 거의 원년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게 김종국 씨인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 제가 네이버에 예전부터 다루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미우새 폐지라고 검색을 딱 해보잖아요. 그러면 가짜 뉴스들도 참 많은데 이런 거 가짜 뉴스죠. 근데 쭉 내려보다 보면은 뭐 개그맨 김진호 씨가 미우새 폐지를 기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들이 미우새 폐지를 원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언론사에서도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건모 씨 그리고 박수홍 씨
이 두 사람의 가족사가 논란이 되면서 이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김건모 씨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루머에 휩싸이면서 결혼식이 파경으로 갔고 박수홍 씨는 가족사 논란 때문에 또 미우새에서 쪽 폐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연예인들의 가족사, 가정사를 계속 다루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폐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방송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미우새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에 그런 글까지 게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김종국 씨가 지금 런닝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런닝맨도 어떤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런닝맨은 항상 선을 넘는다. 여기 나와 있는 기사만 봐도 런닝맨은 항상 숱하게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미우새만이 아니라 런닝맨 폐지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요. 지금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판 댓글들이 버젓이 담겨져 있습니다. 런닝맨 프로그램 자체를 좀 없애라.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선을 넘어버리면 불편하고 언짢다. 김종국이 조나단 아끼는 것과 별개로 저런 주제로 저런 식의 농담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웃자고 하는 방송인데 난 재밌던데? 난 요새 김종국이 좀 이상해졌더라. 이상한 캐릭터에 심취해져 있다. 오래전부터 윗사람한테도 언행이 영 별로였다. 런닝맨 프로그램 없애라. 자, 그러니까